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오늘 북한과 미국 간의 친서 외교에 다시 시동이 걸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름다운 친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한국만 빼놓고 자기네끼리 뭔가 좀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북한의 비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까지 맞장구를 친다는 건 좀 의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이러다 오리알 되는 건 아니겠죠?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언급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예. 한미 간의 합동으로 하는 훈련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우린 뭐가 됩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읽어야 됩니다. 후보 시절부터 연합훈련, 이건 뭐 단순히 한미뿐만 아니라 미국이 하고 있는 동맹국가의 연합훈련, 또 전진 배치된 미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비췄거든요. 네. 기본적인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을 지켜주는데 동맹국은 비용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를 당황하게 한 것은 작년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훈련 축소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에는 우리 정부랑은 사전에 논의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당시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라는 것은 미국이 이전과 같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직접 관련 있는 사안과 지역에만 개입을 하는데 그것도 지역 동맹국이 1차적으로 비용과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읽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경찰도 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만 치겠다는 건가요? 본인들의 역할이 정확히 뭐라는 거예요? 네, 돈을 내면 방위 공약을 준수한다. 심지어는 용병 초강대국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사활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 그것은 직접적으로 나서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동맹국이 책임을 져라.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용병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스스로의 위치를. 네, 방위 분담에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를 보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밝혀졌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도 맞아요. 지금 48억 달러를 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0억 달러 안 되죠. 1조 386억이니까. 근데 문제가 이것이 전체 미군 주둔 비용의 50%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거의 50억 달러가 나온 것은 주둔 비용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2.5배가 더 많다라고 지금 미국이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한국이 50%만 더 내도 지금보다는 2.5배, 25억 달러 이상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죠. 이게 원래 5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 정도 선에서 계속 조율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이번 10차 협상만을 제외하고 이제 8차, 9차는 5년 네. 단연 협상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 10차 협상만 1년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반드시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한미가 협의하면 되는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여태까지 이 방위 분담 협상이라는 게 소파의 기준을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르면 그것은 소파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발사했던 북한의 신형 미사일, 이거 솔직히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전혀 뭐라 하지도 않고 관대한 행동을 보인단 말이죠. 이거 아마 미국하고 사전에 양해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쏜 게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데 탄도 미사일인 거로 예상이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유엔 제재 결의안 23975를 비롯해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 발사를 금지한 위반이 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5월 4일, 9일 발사 이후부터 계속 일관된 입장이죠. 이것은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위협이 아니고 일상적인 거고 다른 국가도 다 한다. 심지어 이번 친서에는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이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작은 사과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측에 양해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적으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이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함으로써 미국 국내에 자신은 북한 문제 또 김정은 위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판을 깨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온건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미국 내의 여론을 의식해서 뭐 이런 걸 한 것으로는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북한도 그렇고 좀 발언 수위가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자체 삐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한미연합훈련 명칭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권정근 국장이 삐를 꼿꼿하게 싸서 꽃 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이걸 듣고만 있어야 되나요? 한국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의 가장 핵심이 북한을 이른바 이제 보통 국가화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국가화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고 또 예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저도 뭐 다 봤습니다만 북한의 이런 반응은 국제사회에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반응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보통 국가화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강경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남북 관계는 신뢰보다는 협상 관계입니다. 아직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밀고 당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현재 한국 정부는 당기기만 하고 미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없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엇을 하건 무슨 말을 하든 한국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때로는 밀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 중에 하나죠. 밀당이 어디서는 필요하군요. 네. 북한의 태도가 이중적이다 이런 부분은 뭐 예전부터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또다시 무력 시위의 책임을 우리한테만 돌리는 게 혹시 통미 복남을 재현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 평양 9.19 선언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가 일종의 협의가 됐는데 이행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영장선상에서 한국과 지금 대화해봤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계산도 있고요. 제일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지금 한국을 명분 삼아서 북한이 개발한 신형 무기를 지금 계속 발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해서 내년 연합훈련을 중단시킨다. 뭐 그렇고요. 또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번 친서에서 보듯이 직접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구태 한국을 거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참 어려운데요. 이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북미 관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주동하고 비핵화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였는데 올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 북한의 입장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얘기 안 한다. 그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진행된다. 한국 정부가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정 시점 지나면 다시 북한이 한국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미회담이 잘 풀린다면 상응 조치로 가장 우선 고려가 되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죠. 그래서 한국이랑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과정상 한국 정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밀고 당기면서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차피 모든 실타래는 미국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고 미국하고 풀어 놓아야지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니까 우리는 미국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미국한테 집중을 하고 더불어서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못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지금 뭐 밝혀졌습니다만 신형 무기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이전에는 일종의 그 시험 발사를 계속 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북한이라도 시험 발사를 하려면 일종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찾는 작업에서 5월 달에 일단 한번 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별 반응을 안 보이고 위협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명분으로 한국을 계속 비난을 하고 있죠. 이거는 한미가 정확하게 좀 선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건 분명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막 안보리 회의를 요청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미 군사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제 8월 말 정도부터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하고 두어 주 안에 협상을 계획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았다는 친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연합훈련이 끝나면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북한이 밝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실무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20일 경우에 연합훈련이 끝나니까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 정도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실무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과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느냐. 제가 이야기로는 여전히 북미 간의 분명한 입장차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관계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 하나 들어볼 건데 문정인 주미대사가 대사직을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했다. 나이도 많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또 일각에서는 워싱턴의 입김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질문지를 어제 받고 제가 워싱턴 지인들한테 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워싱턴 분위기가 뭐냐라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좀 확인했는데 크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미국 내 워싱턴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교체를 요청했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미 국무부는 한국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을 상대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특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필요하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연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조금 과장된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치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결국 미국이 일본 편에 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일본 신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한일 갈등을 줄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재 과정에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이전 사안도 보면 미국의 입장은 명확해요. 한국과 일본 어떤 편을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 네. 위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권 아주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협상의 장을 마련 과정에서는 특별히 일본 편을 들거나 한국 편을 들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다 이 동맹국이고 중요한데 편을 들어서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도는 한국에서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보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했고요. 방송 중 전화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그리고 여성 비하 내용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보게 한 한국 콜마에 대해서 기업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봅니다.